152페이지 보시면은 2번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 이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세금액 산정을 말합니다. 세금액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어느 세금이 전부 다 마찬가지로서요. 과세하는 가액을 먼저 정해요. 그 과세하는 가액을 보고 저희들은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같은 말이죠. 과세 표준 이꼬르 과세하는 가액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과세하는 가액을 정했으니까 몇 퍼센트 과세하겠다라고 세율을 곱해줘야죠. 세율을 곱하게 되면 그 세금의 세금액이 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뭘 먼저 보냐면은 과세 표준을 먼저 봐야죠. 그래야 세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봅시다. 연결해 볼 때 지방세.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중심이 물건 중심이에요. 물건 중심이었고 그리고 국세는 사람 중심이다 라고 배웠죠. 또 안 배웠을 것 같으니까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다시 드릴게요. 뭘 앞에서 배웠냐면 납세지를 배웠어요. 납세에 대한 내용 배울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해서 운영비로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이 내용 알면서 이렇게 가정해보죠. A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다. 살고 있는 걸 보고 주소지 그러죠. 그리고 A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부합니다. 또 A가 울산 광역시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으면 취득세 납부하겠죠. 또 A가 경상남도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다면 취득세 납부합니다. 이랬을 때 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서울 주소지에서 관할하라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누가 서울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은 지자체만 사용할 돈이 있고 인구가 없는 지자체는 사용할 돈이 없음으로써 발전되지 않는다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지방세는 서로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람으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뭘로? 물건으로. 물건이 있는 곳 하여줘야 각기 지자체마다 사용할 돈이 있는 거예요. 물건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 소재지죠. 소재지. 여기 요 취득세는 서울이 사용. 요 취득세는 울산이 사용. 물건이 있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경상남도가 사용됩니다. 이런 이유로서 배웠었죠. 안 배웠을까 봐서 복습 겸 해서 말씀드려볼 때 지방세에서 문제에서 납세지를 물어봤어요. 문제 키에 대한 이유로서는 는자 앞에 있는 글자 아니면 맞춤표 앞에 있는 글자가 문제 키의 80%. 개별적 문제 키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개별적 문제 키는 군데군데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문제 키로서 는자 앞에 있는 글자 아니면 맞춤표 앞에 있는 글자에 대한 내용이 납세지였어요. 납세지다. 그러면 이 납세지를 문제 키로 잡아요. 문제 키로 잡고 포인트를 잡는데 포인트로 세금이 지방세다. 지방세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워놨죠. 치, 등, 제, 지. 안 외웠습니까? 그렇게 외워놨잖아요. 치, 등, 제, 지에 대해서 치, 취득세, 등, 등록 면허세, 제, 재산세는 지방세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방세다. 그럼 이제 볼 때 여기 치, 등, 제였다. 그럼 그때 대해서 뒤에 있을 말은요. 소재지. 소재지란 말이 없으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이 나올 때는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이 말이 나올 때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셋째 앞에가 취득이니까 따라가서 취득, 물건, 소재, 지. 등록 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셋째 앞에가 등록이니까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된 세금이 국세였다. 국세였으면 사람이 주어져요. 사람으로서 거주자가 주어지죠. 거주자 주어지면서 그때는 뒤에가 주소지. 또 국세했을 때 사람의 단위로서 비거주자다. 비거주자는 비자가 아닐 비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니까 주소지가 없음으로써 비거주자 나왔으면 소재지.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볼 때 이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중심체가 물건 중심이죠. 물건 중심이라는 겁니다. 물건 중심이니까 여기에 사람 중심이 아님으로써 인적 공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인적 공제가 돼요. 인자가 사람 인자거든요. 그래서 인적 공제가 되는 건데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인적 공제가 없습니다. 없음으로써 지방세에 속한 세금들은 과세표준 뜻에 맞추면 돼요. 뜻이 과세하는 가액이죠. 과세하는 가액,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부터 해봅시다. 취득세가 지방세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는요. 어느 때 과세합니까? 과세하는 가액이 그랬으니까 어느 때 과세냐? 취득하는 때 과세예요. 그래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취득 시기의 가액, 같은 말로서 취득 당시 가액, 같은 말로서 취득 가액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결해요. 지방세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가액자만 붙이면 돼요. 방금 취득세, 그러니까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가액자 붙여서 취득 가액. 같은 말로 취득 당시 가액. 또 해볼까요? 재산세는요. 세자 앞에가 재산이니까 과세 표준은 재산 가액. 또 해볼까요? 등록 면허세의 과세 표준 그러면요. 세자 앞이 등록이잖아요. 등록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등록 당시 가액이다. 이 나오죠. 등록 당시 가액됩니다. 이 내용이 아주 쉬웠던 내용인데 이게 31회 때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다 틀리고 왔어요. 왜 틀리고 왔느냐? 한글 모르니까. 어떻게 나왔었냐면 등록 면허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가액이다. 틀린 겁니다. 등록 면허세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당시. 그런데 취득 당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라가면 되죠.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과세 표준은요. 등록 당시 가액. 그리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입니다. 신고니까 신고에 따른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서 나오게 되니까 여기 체킹하세요. 체킹에 대한 내용으로서 1가로 원칙, 원칙에서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신고가액, 등록 당시에다가 동그라미, 등록 당시 신고가액이다. 그리고 그 밑에에서 2가로, 이 가로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한 내용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어요. 배웠던 내용으로서 시가 표준액 배웠죠. 이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은 뭐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물건마다 공고된 가액, 공고된 가액을 간결하게 시가 표준액이라고 칭해요. 한번 해봅시다. 물건마다 했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된 글자는 토지의 시가 표준액. 그럼 뭘로 공고했는가? 공고된 것은 개별 공시지가로 공고합니다.
그럼 결국적으로서 토지 시가 표준액은 이꼬르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한다 그러면요. 간단하게 표현된 것은 주택의 시가 표준액 이렇게 표현되죠. 그리고 무엇으로 공고하겠는가? 무엇으로는 주택 공시가율로서 공고합니다. 결과적 내용으로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이꼬르 주택 공시가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은 시가 대비해서 20 내지 30% 낮은 가격이에요. 20 내지 30% 낮은 가격이니까 얘가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으로서 신고가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여기로 가야 돼요. 왜? 얘가 마지노선이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이제 그 내용 알면서 보세요. 여기에서 신고가 없거나 나오죠. 신고 없거나. 물론 기본서에서 이 가로에서 밑에 줄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거기에요. 신고 없죠. 신고 없으면 뭘로? 마지노선. 마지노선 어느 쪽으로? 시가 표준액. 자, 그 밑에 시가 표준액에다 밑줄. 다시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신고가액이 마지노선보다 적어요. 그럼 뭘로? 마지노선. 되겠죠? 이제 시가 표준액 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밑줄.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크다면요. 그때는 신고가액. 당연하겠잖아요. 요 마지노선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신고가액 갑니다. 시가 표준액은 마지노선이다 하시면 돼요.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3가로에 대한 내용인데 이 3가로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이 된 거죠. 개정된 거에 대한 이유로서 먼저 읽어줄까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칙은요, 과세하지 않는다. 하나, 과세된 경우가 있죠. 과세된 경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외워놨습니까? 광, 양식, 애국인, 소유, 제척기간, 경과, 그리고 50만 원 이하 이 글자 있으면 등록면허세, 과세. 과세되는 거니까 세액 산정해야죠.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느 당시로 가냐면 취득 당시로 갑니다. 취득 당시다. 하나만 빼놓고요. 그 하나가 가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줄게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 해가지고 가로에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은 제외. 제척기간 경과한 것은 빼놓고 이걸 빼놓고 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쪽이었냐? 광, 양식에 대한 내용과 애국인, 소유, 50만 원 이하에 대한 내용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리고 제척기간 경과에 대한 내용은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 높은 가액됩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입니다. 작년까지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광어, 양식, 제척기간, 경과, 애국인, 소유, 50만 원 이하 전부 다 취득 당시 가액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제척기간 경과에 대한 내용, 제척기간 경과에 대한 내용은 취득 당시 가액과 등록 당시 가액 중 높은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3번이 어느 쪽이냐? 제척기간 경과죠. 그러니까 제척기간 경과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높은 가액이다. 이걸 빼놓은 광어, 양식, 애국인, 소유, 그리고 50만 원 이하 나왔으면 취득 당시. 그럼 나머지는 다 타요. 나머지는 등록 당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가보죠. 옆 페이지의 단위로서 153페이지 보시면은 심화학습에 대해서 먼저 읽어줄게요. 자산 재평가, 재평가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감가상각 동그라미. 감가상각의 뜻은 아시겠죠?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화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 현재 법인 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해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거의 증명되는 가액에다가 밑줄 치고 이렇게 적으세요. 변경된 가액이라고 적으세요. 변경된 가액. 적었으면 예습도 했고 하였으니까 설명드릴게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습은 안 해봤을 거 아닙니까? 예습했으니까 이제 설명드리겠는데, 자, 여기에서 재평가 볼 때 요 재자가 다시 재, 요 평가란 말은 가액 산정, 다시 가액을 산정하겠다라는 의미 재평가입니다. 그리고 재평가와 감가상각은 누가 하냐? 법인이 합니다. 법인은 장부 작성하죠. 장부 작성할 때 어느 가액으로 기록되겠는가? 변경되기 전 가액 그대로 놔두겠는가? 아니면 변경된 가액으로 기록되겠는가? 다시 산정된 가액이 바로 변경된 가액이에요. 그래서 다시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내용을 전부 다 알려면은 이게 문장으로서 한 두 줄, 석 줄 되니까 다 외우기 힘들어요. 힘드니까 간결하게 이렇게 하세요. 문장에서 재평가 이 글자 있단지 아니면은 감가상각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변경된 가액이다. 변경된 가액은 장부에 기록된 가액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아시면은 그 문장 다 암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이제 박스 안에 있는 2번이 아니라 밖에 있는 2번으로 가죠. 밖에 있는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동그라미 1번.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봅시다. 공시법에서 배웠을 때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가등기, 경매 신청.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경매 신청에 관한 등기한 목적은 어느 목적이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매 신청을 왜 하겠는가? 자기의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서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후에 적어져 있는 금액은요. 자기가 받을 금액, 채권 금액 적겠죠. 채권 금액 이렇게 적어진다는 얘기죠. 아까 했던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부에 적어진 것은요. 채권 금액으로 적어야 돼요. 채권 금액으로 갑니다. 채권 금액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셔야 될 거. 요 경매 신청에 대한 내용과 저당권에 대한 내용은 시험지에서 시험지에서 채권 금액이라고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얘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포인트 어디가 포인트냐? 가압류, 가처분. 이거 기억하세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내용은 채권 금액이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는 거죠.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과세 표준은요. 채권 금액. 이거 돼요. 이게 채권 금액인데 등기부에 적어진 것이 채권 금액으로 적어지겠는가? 그렇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저당권도
판다는 거 아시죠? 저당권 파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팔게 되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돈 들어간 금액을 합쳐가지고 등기부에 적어져요. 이게 뭐냐면 채권 최고액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가 적어진 것이 채권 금액으로 적어진 것이 아니라 뭘로 적어지겠는가? 채권 최고액으로 적어지겠죠. 그럼 채권 최고 적어지니까 채권 금액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있다면 그냥 채권 금액 그대로 가면 되겠는데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알 수 없다 이 말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팔았을 때 소유된 금액을 합치는 거, 그 내용을 알려준 내용으로서 처분이 뭐야? 팔았을 때입니다. 팔았을 때 목적이 된 금액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게 바로 채권 최고의 뜻입니다. 그럼 이제 볼 때 문장에서 보면 채권 금액이 알 수 없을 때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끝말에가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금액. 그게 없으면요. 그때는 채권 금액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 내용으로서 체킹합시다. 체킹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에서 채권 금액이 과세 표시된다. 거기다 밑줄. 저당권 위에다가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적고요. 채권 금액 방금 체킹했죠. 그 위에다가 저당권, 경매 신청, 가처분, 가압류 적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뭘로 가겠다? 채권 금액이다. 되겠죠? 다시 그 밑에 줄, 그 밑에 줄에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나오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이 말이 있으면 끝으로 가세요. 끝에서 그 줄 끝에서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금액. 거기다가 밑줄. 채권 금액이 없을 때 이 말은 없고요. 없고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나왔으면요. 채권 금액. 있으면 끝말은요.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금액.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외 권리의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등기법 배웠으니까 다 알고 있을 내용이에요. 자,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리을 전세권부터 합시다. 전세권. 자, 전세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목적은요. 자기의 전세 금액을 해소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하죠. 그러면 등기부에 적어진 금액은요. 자기가 받을 금액. 받을 금액 뭐겠어요? 전세 금액. 전세 보증금. 되겠죠? 전세 금액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에 대한 으로서는 요역지를 따라갑니다. 요역지 가입하는데 여러분들이 민법이랄지 또 등기법 배울 때 지역권에 대한 으로서 승역지, 요역지를 배워요. 들을 때는 그게 구별할 수 있는데 안 듣고 있을 때는 구별이 안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요.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연상에 의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 후에 또 저녁 식사 후에 이빨 주시죠. 이빨 주시개를 연상하세요. 이빨 주시개를 뭐라고 합니까? 요지. 요지로 하시면 돼요. 아, 그것도 모릅니까? 요지. 앞으로 가도 요지. 뒤로 가도 요지. 됐죠? 지역권 나왔으면 요지. 그럼 되겠죠? 지역권은 요지다. 승지 아니에요. 요지. 요지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올 임대차 금액입니다. 올 임대차 금액인데 이 내용이 6글자로 외우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혼동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2글자로 기억하세요. 월세. 올 임대차 금액 옆에다가 월세라고 적어놓고 월세로 기억하세요.
올세. 그러면 이제 볼 때 여기서 올자 나왔으니까 여기 올 나오잖아요. 이 올자 있으면 맞다 하시면 돼요. 만약에 올세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보증금 나오면 어떨까요? 틀려요.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올세다. 올세로서 올 임대차 금액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가압류 가처분은요. 채권 금액. 채권 금액 알 수 없다면 처분 제한 목적이 된 금액. 그리고 임차권 나왔으면 월세. 전세권은요. 전세 금액. 그리고 밑에 3번 건수에 의한 과세 표준. 먼저 체킹합시다. 말소 등기에서 말소 동그라미. 그리고 또 그 옆에 지목 변경에서 변경 동그라미. 말소 등기, 변경 등기에 대해서는 건당 6,000원. 그 줄 끝에 보니까 매 한 건 나오죠. 한 건 나오고 D페이지 보세요. D페이지 보시면은 154페이지에서 표 맨 마지막 칸, 표 마지막 칸에가 말소 변경 등기 넣으면서 건당 6,000원 돼 있죠. 그 내용입니다. 이거 설명했어요. 아까 이거 여기 딱 이렇게 두 줄 끝은 게 뭐였습니까? 말소.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그래서 문장에가 말소 등기 아니면 변경 등기 이 글자 있으면 그때는 건당 6,000원. 그럼 지목 변경도 건당 6,000원. 건물의 구조 변경도 건당 6,000원. 그래서 말소 등기란 말과 변경 등기란 말이 있으면 건당 6,000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따라서 더불어 알 수 있는 것은 세액 금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징수한다. 거기까지도 더불어 알 수 있어요. 물론 교재에 적어질 건데 그냥 우리가 적읍시다. 저희 154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 칸에 있는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건당 6,000원 밑에다가 세액 금액이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징수한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징수한다. 보세요. 잉크가 묻히니까 다 과세죠. 잉크가 묻혔다면 과세다.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제 질문 들어와요. 세액 금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가 나타납니까? 라고 또 질문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남성분하고 여성분의 차이점이에요. 남성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생각이 깊어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경우가 있겠지? 하고 또 혼자 상황 만들어 갑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 했어요. 임차권 설정 등기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월세죠. 월세가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과세는 가액. 이 과세는 가액에다가 뭘 곱하냐? 세율을 곱해요. 세율에 대한 내용은 0.2%입니다. 1000분의 2예요. 그럼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금액이 나오겠죠. 적게 나온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가 만약 10,000원이었으면요. 10,000원이었으면 0.2% 하니까 뭐 얼마 200원 되겠습니까? 하여튼 나오겠죠. 계산기 누르면 돼. 그럼 이게 나오잖아요. 넣어보니까 6,000원 아래죠. 얼마로 징수? 6,000원으로 징수.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아는 것은 건당 6,000원. 어느 경우에서 말소 등기와 변경 등기에서 이걸 알고 있으면 더불어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세액 금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징수한다. 여기까지도 더불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D페이지 가죠. D페이지 154페이지 그 페이지에 있네요. 거기서 세율로 가죠.
자, 과세하는 가액. 과세하는 가액을 정했으니까 그냥 뭘 고백했어요? 세율을 고백해요. 세율을 고백하는데 세율에 대한 내용은 권자로 나온 것이랄지 가짜로 나온 것들은 다 1000분의 2입니다. 거기 보시면 밑에에서 표에서 가등기 이도 1000분의 2죠. 그다음에 또 지상권도 1000분의 2. 지역권 권자죠. 1000분의 2. 그다음에 또 전세권도 권자죠. 1000분의 2. 그리고 임차권도 권이죠. 1000분의 2.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은 가죠. 1000분의 2. 이렇게 하니까 간결하게 이렇게라도 외웁시다. 공간은 2다. 권자 돌림자와 가짜 돌림자는 2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럼 충분하게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지상권도 권자 돌림자죠. 1000분의 2. 2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등기는요. 가짜 돌림자니까 1000분의 2. 그래서 공간은 2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 숫자는 전부 다 기억하면 되는데 기억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앞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첫 번째 칸이에요. 첫 번째 칸 보세요. 거기 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 등기 등록인으로서의 과세다, 과세지 않는다. 방금 배웠어. 방금 배운 것이 아까 광어 양식, 제척기간 경과, 외국인 소유, 50만 원 이하란 말이 없는 겁니다. 없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소유권 등기는 등록인으로서 과세하지 않는다겠어요. 그럼 볼 때 여기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니까 광어 양식 제척기간 경과 그리고 50만 원 이하 이것도 없죠. 없으니까 과세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과세한다는 내용으로서 세율이 적어져요. 세율이 적어지니까 이게 뭔 소리 하고 이제 의문점 가는 겁니다. 그 의문점 가는 거 풀어줄게요. 풀어주는데 그 풀어주는 것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적 내용이 시험에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할 때 이해적 내용은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이제 이해됐으면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숫자 외우셔야 되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이해는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해된 것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해서는 세법은 아니에요. 이해로 끝나세요. 예전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볼 때에 2010년에 대한 내용과 2011년이 다르다겠어요.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였으면 적용되는 세금은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됨으로써 취득세로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은 내 거다. 내 거다가 소유권이죠. 소유권 등기에 대한 내용은 등기 원인마다 세율을 다르게 해서 등록세로서 과세했어요.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취등록세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2011년 와가지고 볼 때에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 의무자들에게 번거로움을 줬어요. 번거로움을 줌으로써 이 두 개를 합쳐요. 재산 증가력과 소유권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로서 과세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취등록세라는 말을 안 써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중개사무실 오픈시켜서 의뢰인이 왔을 때 여러분이 취등록세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의뢰인들은요 우리보다 더 높아요. 많은 걸 알아. 그러면서 에이 이 사람 나 때구나 하고 안 와. 나 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구나 하고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뭘로 써야 되냐? 취득세 써야 돼요. 이 말은 뭐냐? 등록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없어졌을 거예요. 이건 없어졌고 이런 내용까지 알면서 여기에 대입시킵시다. 여러분들 등기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보죠. 등기법 배웠을 때
상속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연결해 볼 때 부동산을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았으니까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됨으로써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어요. 이때. 그리고 상속 등기는 안 해요. 왜? 돈 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안 해. 안고 있다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24년에 상속에 관한 등기합니다. 이때 해요. 이때 할 때 등록세로서 과세되는데 이게 없어. 이게 없으니까 등록세 대신 뭘로 과세? 등록 면허세로서 과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등록세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니까 등록세 대신 뭘로? 등록 면허세로 과세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서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왔던 원인 알았어요. 원인 알았으면 그 원인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험은 안 나오니까 이해로 끝나요. 이것을 요 내용을 글자로 엄청나게 적어가지고 해내려면 이게 힘들어. 출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뭘 내냐? 이걸 내요. 숫자를 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숫자가 외워져 있어요. 취득세 세율 외웠던 거 상기해 보세요. 또 안 해왔습니까? 취득세의 세율 외울 때 저 페이지에 대한 펴보시면 될 거예요. 벌써 생각나시네요. 114페이지 보시면 뭔가 적어졌을 거예요. 적어진 것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냐면 38장땡이다. 이렇게 왔었죠. 그럼 적어줄게요, 다시. 그래서 3, 8, 장, 땡. 그 다음에 무상, 증여. 증여는 광복절. 광복절 이렇게 왔죠. 또 이런 것이 술안주하기 중국 음식에서 아주 좋은 거. 팔보채. 팔보채.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렇게 외우는 원인이 뭐였냐. 등록면허세까지 다 외우기 위해서요. 3 하면은 상자가 약간 보이잖아요. 상속부터 시작. 상속 시작해서 상속 농지는 3, 1000분의 23. 취득세 표준세를 물어본다면 1000분의 20을 더하면 돼요. 상속 농지 이외는 8,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장은 10이죠.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이외는 땡, 더블.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이니까 1000분의 40. 이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 무상은 증여죠. 증여에 대해서는 광복절. 광복절이니까 8월 15일. 비영리 사업자 단어 있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비영리 사업자 단어 없이 단순하게 증여만 나왔다면 그때는 15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5. 그리고 팔보채, 보전. 보전이 원시. 건축물에 대해서 첫 등기 올라온 걸 보고 보전 등기 그러잖아요. 처음이니까 원시. 원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이렇게 외워놨어요. 이렇게 외워놓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등록면허세와 같이 연결해서 하여줘야 일타양득이에요. 한 대 때려가지고 두 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희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자기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큰 겁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 세율을 물어본다면 1000분의 20을 더하지 마세요. 더하지 말고 아는 것은 큰 거다. 자, 상속 큰 건요. 8. 1000분의 8 나오잖아요. 그래 또 유상 큰 건요. 1000분의
20. 땡. 됐죠? 그 다음에 증여 큰 건요. 15. 15 나오잖아요. 큰 거. 그 다음에 팔보채 보전 천문의 8. 그대로. 됐습니까? 그래서 38장땡, 팔보채 광복절. 이렇게 외워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천문의 20을 더한다. 등록민허세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그때는 큰 거다. 천문의 20 더하지 않고 큰 거다. 이러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사시면 이제 세율에 대해서 다 외우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또다시 앞에서 배웠던 게 있어요. 배웠던 내용으로서 먼저 읽어줄게요. 154페이지에서 1번 표준세율 밑에 줄 밑에 줄의 첫 글자 로 한다 이렇게 나온 줄 그 옆에서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할 수에다가 밑줄. 가감이니까 더했다가 뺐다. 뭘까요? 탄력세율. 고무줄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니까 탄력적 그러죠. 자, 문장을 쭉 읽어볼 때 문장 맞춤표 앞에가 가감할 수 이 말이 있으면 탄력세율이다. 그리고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그리고 탄력세율 적었으면 그 옆에다가 가로 하셔서 또 적으세요. 해당 연도만 적용. 해당 연도만 적용. 지방세에서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배웠었죠. 그런 이유로서 아시면 되고 그리고 다시 155페이지로 옵시다. 155페이지로 와볼 때 2번 무거울증자 중과세율 먼저 읽어줄게요. 다음의 어느 하나 여기서 다음의란 말은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할 때는 동그라미 1번, 2번 읽어봅시다. 1번에서 대도시 나오죠. 밑줄. 그 다음에 2번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 대도시로 전입 밑줄. 그럼 이쪽 보니까 1번도 대도시고 2번도 대도시. 그래서 위에 다음의 어느 하나 밑에다가 적으세요. 대도시. 이 다음에 어느 하나가 대도시죠. 대도시에 해당하는 등기할 때에는 그 세율을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 규정한 해당 세율 해가 쭉 적어지면서 밑에 100분의 300 나오죠. 100분의 300에다가 밑줄. 그럼 간결해요. 내용은요. 이 내용이죠. 대도시 내는요. 몇 배 중과세? 3배. 표준세율의 3배. 이거예요. 글자는 엄청나게 많이 적어졌잖아요. 많이 적었는데 간결하게 본다면 대도시에 대해서는 3배 무거울증자 중과세율 적용된다. 이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그 밑에 100분의 300 옆에에서 다만 대도시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저기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거기다 밑줄 이렇게 적으세요. 중과 제외 업종, 중과 제외 업종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적었습니까? 적었으면 중과 제외 업종은 중과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한 내용이
밑에 보시면 심화학습해가지고 대도시, 중과 제업종 하면서 1번부터 D페이지 36번까지 나와요. 그러면 1번부터 36번에 해당되는 업종은 대도시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중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외우기가 아주 까다롭다는 겁니다. 까다로우니까 옛날에 사용했던 말과 같이 연결하면 충분하게 이해도 되고요. 그리고 뭘 외워야 될 건도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아까 적었던 중과 제업종 적어놨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니꼬루. 옛날에 썼던 말입니다. 니꼬루 도시형 업종이라고 적으세요. 도시형 업종. 이 말은 어떤 도시든지 꼭 있어야 될 업종이에요. 어떤 도시든지 꼭 있어야 할 업종까지는 중과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볼까요? 은행 어떨까요? 은행 어디든지 꼭 있어야죠. 그러니까 은행 꼭 있어야 되니까 중과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통업, 도매업, 소매업은요. 어떤 도시든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중과하지 않는다. 의료업도 마찬가지. 전기업 어때요?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4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4개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서 나는 4개도 기억 못하겠다 한다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 은행만요. 은행만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결과 내봅시다. 대도시란 말이 나오면서 은행 단어가 있어요. 연결해서. 끝말은요. 제외. 중과하지 않는다. 대도시란 말이 있고 은행이 없어요. 그러면요. 중과한다. 몇 배? 3배. 이게 결과입니다. 이런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D페이지로 가죠. D페이지에서 납세지. 이 납세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아까 배웠었죠. 납세지 나오면은 알 것은요. 등록면허세가 지방세잖아요. 그럼 체킹을 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소재지에다가. 밑에 동그라미 1번 나오죠? 158페이지. 에서 납세지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거기다가 밑줄. 자, 등록면허세가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 지방세니까 납세지 물어본다면 꼭 있어야 글자가요? 소재지. 1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번부터 14번까지 다 버리세요. 2번부터 14번까지는 버리시면 됩니다. 시험 공부할 때 제일 반가운 말이 버려라. 이거죠? 버리시면 돼요. 버려란 말 듣자마자 웃으면 돼. 즐거운 거니까. 버리고 거기에서 동그라미 15번 봅시다. 왜 제가 버리라고 했냐면 이 세법이 부동산 세법입니까? 차량 세법입니까?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을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번부터 14번까지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15번 가보죠. 15번에서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등록 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거기서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다 밑줄.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납세지가 분명치 않죠. 그러니까 납세지가 분명치 않을 때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를 따라가면 돼.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 등록 관청 소재지에다가 밑줄. 다시 16번은 다운 코스에서 하기로 하고 17번에서 거기 오른쪽으로 약간 갔더니 글자 보이죠? 납세지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등록, 관청, 소재지.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2번 등록인으로서의 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할게요.